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의 노현지입니다. 5월 정책포커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지 대상자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통합조사관리팀 신혜숙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지지원과 내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는데요. 이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팀은 자산조사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등 13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 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와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가 보호를 받게 하는 팀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상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급여로 재편되면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나 대상자 특성,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 급여로 구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정도에 따라 4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대략 439만 원인데요.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 차상위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대상자 여부를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 대상자를 조사 관리하고 계신데요. 보통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지 대상자를 조사하시는지요? 예, 먼저 생활이 어려우신 대상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하고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등을 요청하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종 자료가 행복이음 시스템상으로 통보 온 이후 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의 경우 신청자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LH공사로 주택조사가 의뢰되고요.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도 실시해 수급자 적합 여부를 조사한 뒤 생활보장팀에 선정 혹은 제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 선정이 된 경우 관리 대상이 되며 기본적 변동 사항에 대하여 본인 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 알림과 확인 조사 등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또 이렇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여성가족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교육부 등이 있는데 그중 교육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보장사업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조사했으나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교육급여를 따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군구에 위임되어 읍명동에서 신청을 받고 시군구에서 조사를 하며
조사한 내용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전달되면 교육청은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즉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급여의 지급 또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 대상자 관리 또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맞춤형 급여 개편 후 복지 대상자의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될 대상자의 수도 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대해 1년에 2번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단주기 확인 조사와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 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 선정 시 안내해 드리고 있고 국민기초 신규 책정자 설명회를 통해 실시해 부정수급 혹은 보장 비용 징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필요시에는 수급자 가구의 방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의 적정 여부를 관리합니다. 네, 이렇게 선정 기준을 넘어서서요, 이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어떤 사유가 가장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이 상향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으나 제대로 된 부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부양 의무자의 필수 서류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당시 소득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나 공적 자료 조회 시 발견돼 소득 인정액 초과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복지 대상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관리해서 생활 능력이 충분하다 생각이 되면 복지 대상자에서 또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국민기초 신규 책정자를 대상으로 또 신규 책정자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복지급여 서비스는 한번 선정이 되면 평생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변동에 따라 본인 신고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상자들께서 신고를 안 하시거나 무단 전출 등으로 보장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 신규 책정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수급 자격 관리 안내와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므로 보살핌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 대상자들의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관련물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이 보람찼을 때는 언제인가요? 어느 동네에 정과 7, 8번 정도 교도소 수납 이력이 있고 고아원에서 자란 분을 만났어요. 그때 저 스스로도 감성하며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고아에 대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분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그동안의 생을 무책임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그분께 당신은 부모로부터 버려졌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잃어버렸거나 부모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을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든 부모는 내 자식이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바라기보단 따뜻한 밥 3끼라도 굶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선생님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밥 3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버려졌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모님께는 귀한 자식임을 알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분께서는 그동안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고아에 대한 생각처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감동적인 말씀과 또 도움되는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해주세요. 예,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이웃이나 친척분들 중 어려운 분이 계신 경우 언제든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적절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그것도 힘들면 전화 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급자들께서는 가족사항, 소득재산, 근로능력, 거주지 이동 등 변동사항 발생 즉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신고하셔서 수급자로 보호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통합조사관리 팀원들은 많이 힘들지만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테니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한 통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혜숙 팀장님의 당부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혜숙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정책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